이번 영상은 2022년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정시전형 의치 한약수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2년 약대 입시가 학부 전형으로 바뀌면서 많은 학생들이 의치 한약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전문직 선호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취업이 더 어려운 문과 학생의 경우 의치 한약수 대학에 대해 자연계 학생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도 의치 한약수를 확률과 통계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확률과 통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의예과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3개 대학이 있는데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로 별도 선발을 하고요. 나군으로 모집을 하고요. 8명 선발을 하며 국어에서 30%, 수학에서 25%, 영어에서 20%, 탐구에서 25%를 반영을 합니다. 문과 지원자 간에 경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요. 문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면 이화여대 인문계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의예과는요, 인문계 자연계 전형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요. 인문계 학생만 선발하는 전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화여대를 갈 수 있는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작년도 2021년도 도수 분포표를 한번 제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원전수 100점인 경우, 그러니까 만점을 받고요.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한 94점, 그래서 3점짜리 문제 2개 정도 틀리고요. 타탐에서 만점을 맞으면 이대 의예과 인문계 전형으로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톨릭 관동대가 있는데요.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요, 작년까지 문과, 이과 구별을 해 놓았는데요. 이번에는 통합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이고요. 나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지표는 100분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는 20%, 수학에서 30%, 영어에서 20%, 탐구에서는 30% 반영을 하는데요. 일단 과탐 1을 보게 될 때는요, 5% 가산점이 있고요. 과탐 2 과목에서 화학이랑 생명을 본 경우에는요, 7%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좀 문과 학생이 좀 불리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생존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과에서 탑 남자인 경우에는요, 가톨릭 관동대를 지원을 하는데요. 나중에 한번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문과 학생이 유리한지 이과 학생이 유리한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가톨릭 관동대는 문과 탑인 남학생의 경우 한번 유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천향대 의대가 있는데요. 순천향대 의대 같은 경우는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수학 미적분과 기하에 10% 가산점이 붙고요. 탐구 과학에도 일단은 10% 가산점이 붙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인문계 학생이 어떻게 하든 간에 총 만점을 받아도요, 이 이과 학생의 점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말이 그냥 통합 전형이지 이과 학생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톨릭 관동대 설명을 안 들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면접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요. 면접 10%가 있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확통으로 유일하게 한 대학에서만 선발하는 치의예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광대학이 있는데요. 원광대만 유일하게 치대에서 선발을 하는데 인문계 전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직 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2021년도에는 나군이었죠. 나군이랑 있어서 이제 연대랑 고대랑 같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원광대가 이제 연고대를 따라 이제 가군으로 갈지 서울대가 나군으로 오는데 나군에 남을지 아직 미정이고요. 현재 2021년도 지금 3월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월 정도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이제 전형 요강이 나오게 되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국어랑 수학, 영어, 탐구 모두 25%로 공통으로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인문계 학생들 간의 전형이기 때문에 인문계 지원자들은 유심 있게 원광대 치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광대 치대를 가기 위해서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요, 한 94점 정도, 그래서 이제
두 문제 정도 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나형에서는요, 한 두 문제 정도 틀리면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탐에서 만점 나올 경우에는요,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인문계 학생 전용이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은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원광대 치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의대인데요. 부산대를 빼고는요, 전 대학이 확률과 통계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문과만 지원이 가능한 학과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의학과가 갈 수 있는, 문과가 갈 수 있는 전형인데요. 보시게 되면요, 이제 경희대 인문, 동국대 인문, 동의대 인문, 이렇게 나온 곳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문이라고 별도로 해놓은 곳들은 인문계만 별도로 보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자연계와 함께 통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 같은 경우는요, 가군에서 15명을 모집을 하고요. 100분위 지표를 사용합니다. 국어에서 30%, 수학에서 30%, 영어 20%, 탐구 25%를 반영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수학이랑 과탐에 일단 5%, 3%의 가산점을 주는데요. 잘 본 경우, 예를 들자면 수학을 더 잘 봤다. 그러면 수학에다가 자연계 같은 경우는 5% 가산점을 주고요. 탐구에는 3%를 주고요. 만약에 과탐을 잘 봤다. 그러면 과탐에 5%를 주고 수학에는 3%를 주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문과 지원자가 여기서 경쟁을 이기기는 조금 힘든 전형이고요. 좀 매우 불리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인문계인데요. 경희대 인문계는 나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13명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에서 25%, 수학에서 35%, 영어 15%, 탐구에서 20% 반영을 하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한국사 5% 반영이 있으니까요. 요 좀 주의해 주시고요. 문과 지원자 간에 경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문과 지원자들은 여기서 지원할 때 자연계를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경희대를 가기 위해서요, 인문계 전형 같은 경우 몇 개를 틀려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어에서는요, 원점수 94점으로요, 한 2개 정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사탐에서는 이제 1개 정도 틀리면 이제 경희대 한의예과를 갈 수가 있고요. 물론 수학 나형은 만점을 받았을 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는요, 인문으로 별도 선발을 하고요. 다군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에서 25%, 수학에서 30%, 영어에서 20%, 탐구에서 25% 반영을 하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문과 지원자가 경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연계를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동국대 한의대를 갈 수 있는 점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학 만점 기준으로요. 국어에서는 2문제 정도 틀려서 원점수가 한 94점 정도 나오고요. 생활과 윤리에서 이제 1문제 정도, 사회 문화에서 한 2문제 정도, 그래서 이제 국어 2개, 사탐 한 3개 정도, 총 5개를 틀려야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의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대는요, 인문으로 별도 선발하고요. 일단 나군에 들어가고요. 모집 인원은 5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어에 25%, 수학, 영어, 탐구 모두 25% 반영을 하고요. 문과 간 지원자들끼리 경쟁하는 전형이기 때문에요. 문과 학생들 자연계 별도로 의식하지 않고 문과에서 좋은 성적 나오면 동의대 인문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 한의대 인문계 전형의 경우는요, 점수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점수를 알려드리지는 않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동국대 한의대의 성적 보시면서 대략 그 정도 나오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신대학인데요. 동신대 같은 경우는요, 통합으로 선발을 하고요. 가군에서 20명 모집을 합니다. 100분위 대학이고요. 국어에서 25%, 수학에서 25%, 영어 20%, 탐구 20%를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 10% 반영을 합니다. 이 대학은 특이한 게요. 탐구는 한 과목 반영을 하고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학의 가산점 5%가 있긴 한데요. 2022년도 통합 수학으로 인해서 확통 지원자가 다소 불리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 정도 같은 경우는요, 문과에서 좀 성적이 잘 나온 학생 같은 경우는요, 한번 도전해도 생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한의대 인문계인데요. 문과만 별도 선발하고요. 모집 인원은 10명이고요. 나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 30%, 확통에서 30%, 영어에서 20%, 사탐에서 20% 반영을 하고요. 완전히 순수하게 문과 지원자간만 경쟁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대학인데요. 대전대 같은 경우는 가군 모집에 19명을 지금 모집을 합니다. 대전대학도 인문계랑 자연계가 원래 작년에는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통합으로 모집을 합니다. 근데 대전대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요, 가산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과 수학에 가산점이 없고요. 과탐도 지금 가산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과 학생이 매우 불리하고요. 문과가 매우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전대 같은 경우는 올해 19명이 다 문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지대 인문인데요. 문과만 별도로 선발하고요. 문과 지원자가만 경쟁하는 전형이고요. 국어에서 20%, 수학에서 40%, 영어에서 20%, 탐구 20%를 반영하기 때문에요. 상지대 같은 경우는요, 수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나영이 아니죠. 지금은 확통이죠. 확통에서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경우에는요, 상지대를 보게 될 시에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명대의 경우는요, 통합 선발로 모집을 하는데요. 수학 미적과 기하에서 또한 과탐에서 가산점을 5%씩을 주기 때문에요. 문과가 매우 불리하고요. 확통이랑 과탐 지원자 같은 경우는요, 도전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통을 보더라도 사탐을 안 보고 과탐 보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통과 과탐을 보는 학생들은 유심히 세명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석대의 경우는요, 통합선발로 모집을 하는데요. 수학, 미적과 기하에 가산점 10%를 주고요. 게다가 여기는 또 백분위 대학이에요. 100분이라 더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요. 확통 지원자가 매우 불리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우석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좀 피해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다음은 원광대의 인문이 있는데요. 별도 모집을 하고요. 현재 2021년 5월경에 유광이 나오니까요. 그때 확정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국어랑 수학, 영어, 탐구 골고루 25%를 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2년 가장 관심이 많은 약대 전형입니다. 약대 같은 경우는요, 5개 대학에서 일단 확률과 통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요, 나군에서 20명을 모집을 하고요.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5%를 반영을 합니다. 일단 나군에서 수학을 잘 보면요. 경희대 한의에 국어를 잘 보면 이대 약대로 지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희대 한의학과는 이제 수학을 많이 보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과목별 유불리가 있으니까요.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대 약대 같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 나와야지 갈 수 있냐면요. 국어에서는 한 100점 정도 나오고요. 수학 나영에서는 한 2문제 정도 틀려서 한 92점 정도 나오고, 사탐에서는 한 문제 정도 틀리면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한 3개 정도 틀리면 이대 약대 인문계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6대 약대인데요. 지금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모집 인원은 12명, 100분위 모집 대학입니다. 그래서 국어에서는 25%, 수학에서는 30% 적용을 하는데요. 일단 36대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이제 탐구 하나를 보는 대학이고요. 다음에 미적이랑 기하에 5%, 과탐에 3%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100분위 대학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과 지원자가 매우 불리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과 학생들이 여기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좀 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인제대학인데요. 지금 남학생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계에서는요. 그래서 모집인원이 너무 적어요. 3명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좀 이제 아쉽기는 한데요. 가군에서 3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에서는 25%, 수학은 확통만 25%, 영어 25%, 탐구 사회 과목만 25% 적용을 해서 순수 인문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대가 통합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6명 모집에 지금 가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 25%,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30%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10%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탐구를 보시게 되면요. 과탐을 필수로 하게 되어 있고요. 좀 5%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과 통계에 과탐을 하는 학생이 지원하면 되긴 되는데요.
일단 미적 기하에서 10% 가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확통 지원자가 매우 불리한 전형이라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석대가 통합 선발을 하는데요. 여기도 현재 지금 12명 모집에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국어 20%, 수학에서 이제 30% 반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10%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이제 수학이 가뜩이나 지금 통합이 되어가지고 어려운데 거기다 10%까지 지금 들어가게 되면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석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탐이 필수인지라 과탐을 이제 하는 학생들, 이제 수학에 이제 사탐이 아니라 확통에 이제 과탐을 하는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10% 가산점 때문에 경상대와 마찬가지로 좀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수의대 전형인데요. 수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확통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수의대 갈 수 있는지요? 이제 보도록 하게 되면요. 수의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경상대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인원 5명에 가군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약대처럼 미적 기하에 10%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통에 과탐을 보는 학생들이 볼 수는 있는데요. 미적 기하에 1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탐도 투과목 보는 학생은 10% 가산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의학과에서 유일하게 확통으로 진행은 가능하나 미적 기하에 10% 가산점, 과탐에 5%, 과탐 2에 10% 가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문과 지원자가 힘들고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수의대의 경우 확통 지원자가 지원할 전형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치한약수 전형에 따라 문과가 유리한 또는 이과가 유리한 전형이 있습니다. 불리한 전형에 무모하게 지원하지 말고요.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잘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확통 지원자가 지원 가능한 의치 한약수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